12국기 아직도 안 보신 분 있으십니까? 개재밌으니까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12국기에 등장하는 주역인 12왕 중에서 저번에 경왕, 연왕을 소개했으니 이번엔 교왕, 공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 포함이니까 일단 원작을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교주국은 국호가 교어, 국시는 각입니다. 현재는 기린과 왕이 비어있지만 12국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왕도 기린도 존재했습니다. 초반 스토리에 흑막이자 보스급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각왕인데 그는 즉위 당시 근면하고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정치에는 재능이 없어서 자주 곤란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각왕은 평범하게 어찌저찌 50년 정도의 치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주변국, 특히 부유하기로 소문나던 안국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소개한 것처럼 사실 안주국이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완전 황폐한 홍무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평화와 번영을 이어온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건데 훨씬 후대 인물인 그는 이런 것보다는 열등감과 적대심만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놈들이 원주민인 자신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객이나 산객 같은 이들을 재앙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서 발견하면 바로 체포, 사형시키고 자국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반수에게는 강한 차별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수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직업도 교육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던 중 경국의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또 안국처럼 외부인 태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국은 어쩔 수 없지만 경국만큼은 교국보다 못한 나라가 돼야 한다는 열등감에 찌든 미친 발상으로 경국에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것을 광기스럽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후에 경왕이 되는 요코가 초반에 죽도록 개고생하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요구구의 왕 각광 때문이었습니다. 각광은 경국의 가짜망을 세워서 그를 뒤에서 후원했고 자신의 기린을 시켜서 요코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경국의 기린인 케이키를 봉인시키기에 이릅니다. 12국기 세계관 설정대로 왕이 실정을 저지르면 기린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는데 왕의 뜻을 반대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었던 교국의 기린 코리는 결국 실도의 병에 걸리게 되고 끝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관 설정대로 기린이 죽으면 곧 왕도 죽게 되는데 그 설정 그대로 왕도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호는 차광, 그가 죽자 교국은 왕과 기린을 모두 잃고 나라 자체가 개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국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수의 요마들이 들끓고 있으며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도 기린이 새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왕도 나타날 수 없으므로 이 개판은 더욱 심해질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국의 공왕입니다. 이쪽은 교국의 바람을 유발하는 왕과는 천지 차이인 인물인 슈쇼라고 하는 엄청 어린 모습을 한 여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슈쇼는 12살에 승산해서 천명을 받아서 현재 90년 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은 모습처럼 뭔가 자기 기린 따기도 때리고 막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개념치 않은 인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부잣집 아가씨 같은데 속은 외로 사력 있고 엄하면서 지혜로운 명군입니다. 애니에서는 안 나오지만 소설 도나무의 날개 편에는 그녀가 왕이 되기까지의 승산 과정이 담겨 있는데 어린 나이에 상당한 고생과 당찬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기존 주연급 캐릭터들이 예배적으로 다른 세계에서 넘어와서 묘사되지 않았던 12국기 세계의 원래대로의 일반적인 왕의 선출 과정을 따랐다는 건데 간단하게는 황해를 거쳐 봉산에 올라 거기서 기린에게 모습을 보이고 선택되어 왕이 되는 건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고 사실 그 과정은 상당히 고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왕 후보들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 혹시 자신이라면 이것을 끝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야 승산할 준비가 되는 것이고 황해로 가기 위한 교통편, 그에 따른 먹고 자는 비용, 봉산에 제대로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길잡이나 호위병의 고용, 마수들의 습격에 대비한 준비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서도 기린의 선택을 받지 못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대로 하산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거롭고 위험하고 애당초 자기가 선택받을지도 모르는 일인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른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나라가 오랫동안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한 당돌한 12살의 꼬마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슈쇼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엉망인데도 어른들이 아무도 승산을 하지 않으니 12살밖에 안 되는 자신을 승산을 하면 설사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 어른들이 승산을 하고 다음 왕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슈쇼는 험난한 모험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수도우인 거상의 딸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그녀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봉산을 향해 가출해서 주변인들의 도움, 스스로 쟁취한 기회, 행운 등을 거쳐서 봉산에 올라 왕이 되는 이야기가 도남의 날개의 말 그대로 과정을 생략한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27년간 왕이 없어서 엉망이 된 궁극의 어른들의 비겁함에 지겨워서 스스로 봉산에 오른 12살의 어린 나이 소녀가 왕이 되었습니다. 기린이 그녀를 왕으로 지목하자 슈쇼는 그러면 어째서 내가 태어났을 때 오지 않았어 이 멍청아 라고 하면서 그 높으신 기린에게 따귀를 갈깁니다. 나라마 신하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기린이 따귀를 얻어맞은 것은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슈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본편이 진행되다가 방국국에 반란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공주 쇼케이가 세상을 저주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결국 공국으로 망명했을 때 그녀를 받아들이면서도 허드렛 일을 시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슈쇼는 그녀가 싫어서 괴롭힌다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그녀를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쇼케이는 공주 신분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지냈지만 슈쇼는 왕이 되기 전부터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지각했었습니다. 그녀가 몸에 걸치는 화려한 비단옷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징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입니다. 또 언젠가 다음 왕을 소개해야겠습니다. 12국기 재밌으니까 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